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간 관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의회 교류센터 KIPEC라는 기구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2024년 4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미의회 교류센터는 한국 국회를 대신해 활동하는 해외 거점 기관으로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미의회 간 직접적인 채널이 필요하다는 구조적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한국 국회가 미국 의회를 직접 상대하기 위해 만든 워싱턴 전진기지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의회 교류센터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통해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재단에서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타라오 박사가 한미의원 교류센터가 중국의 정책을 한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미국 의회에 로비하는 단체라고 폭로했습니다. 중국이 직접적으로 미국에 로비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국회의원을 이용해 먹는다, 이 뜻입니다. 타라오 박사는 지난 28일 미국 하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에서 한미의원 교류센터를 통해 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들의 활동 목표에는 미셸 박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 반대, 한국전 종전선언, 쿠팡 관련 내정 간섭 저지 등의 아젠다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런 아젠다들은 중국이나 북한이 좋아할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우파 성향이 강한 미셸 박스틸의 주한미국 대사 지명을 반대하고 북한은 허구한 날 미사일을 쏴대고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고 한국 정부 여당이 쿠팡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한국 의원들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만든 단체다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타라오 박사가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타라오 박사는 2022년 12월 2일 설립된 한중의원 연맹 Korea China Parliamentary Federation과 2024년 4월 워싱턴 DC에 설립된 한미의원 교류센터 Korea Inter Parliamentary Exchange Center가 같은 맥락에 있다라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한중의원 연맹, Korea China Parliamentary Federation, 이걸 약자로 KIPEC라고 쓰는데 이 단체명에 미국을 지칭하는 US나 아메리카가 없습니다. 한미의원 교류센터이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명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만 들어가 있고 코리아만 들어가 있고, 반면 한중의원 연맹은 코리아와 차이나 두 나라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명백히 너무나도 수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타로와 박스는 한국의원연맹 또한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고 이 두 개의 의회 조직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친중 아젠다를 미국 의회에 로비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안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간첩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의회 외교인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조직.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종전선언과 특정 인사 반대, 그리고 기업 문제 개입, 저지, 이런 반국가적 아젠다를 들고 간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좌파들의 정치적 메시지 수출입니다. 한중의원 연맹이 1년 반 전에 먼저 만들어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의회 채널을 이미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등장한 게 영어로는 미국이라는 말이 쏙 빠져있는 한미의원 교류센터입니다. 이 흐름을 연결하면 그림이 딱 나오죠. 중국 공산당, 한국정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미국 의회, 이 시간적 순서와 구조를 우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떠한 단체의 이름을 만들 때 이름은 그 단체의 정체성을 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미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우파인들의 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라는 뜻인 CPAC은 CPAC는 컨서베티브라는 보수라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인들이여 행동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미의원 교류센터는 영어 명칭에 한국만 있고 미국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 장명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어디를 향한 조직인지가 흐리멍텅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 현재 이재명 정권과 절대 무관치 않죠. 이재명은 대외적으로는 균형 외교를 말하지만 실제 메시지는 미국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고 이란은 인도적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면서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종전선언을 집착하고 대북 유화 노선을 타고 그리고 지금 그 연장선에서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메시지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타라오 박사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통로로 활용하는 구조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외교가 아니라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타라오 박사는 한미의원 교류센터 하에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한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약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미의원 교류센터에 참여하고 있어서 우선 정확한 명단을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이들의 실제 활동 내역과 미국에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 정책 문건,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까지 전부 다 공개되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관심 갖지 않고 모르고 있으면 이들이 국민을 속이는 짓들을 계속됩니다. 좌파들은 정말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면서 미국발 부정선거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합니다. 며칠 전 캐시 파텔 미국 연방수사국 국장이 부정선거 범죄자들 체포가 임박했다라고 알린 바 있죠. 파텔 국장의 이러한 예고는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캐시 파텔 국장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일 오늘 FBI 뉴욕지로부터 4명의 사람이 연방선거에서 불법 투표와 미국 시민권 신청 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4명은 모두 비시민권자들이고 미국 시민이 아니고 2020년 대선, 2022년 중간선거, 그리고 2024년 대선 주기를 포함한 선거에서 모두 투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유권자 자격이 없는데, 투표권자 자격이 없는데 투표를 3차례 선거에서 연거푸 계속했다라는 것은 부정선거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보니 사기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선거 사기 행각을 계속해서 더 대범하게 벌여왔다는 방증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걸리질 않으니 계속해서 할 수밖에요. 그러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하면서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하나둘씩 잡아들이면 공산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자연스럽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 투표관리관을 아직도 70여 명이나 못 구했다고 하죠.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개인 도장을 찍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애국민들이 관리관들을 고발하겠다라고 하니까 관리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겁을 먹은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면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초 캐시 파텔의 FBI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센터를 급습해서 2020년 대선 관련 자료가 담긴 수백 상자를 압수한 바 있습니다. 그 압수물을 토대로 이번 4명의 불법 투표자들을 기소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불법 투표자들 4명의 기소가 부정선거 세력들을 잡아들이는데 신호탄이 되어서 그 불똥이 한국 선거에까지 빠르게 들 수 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들레였습니다. 공산국가들이 멸망하고 공산 세력들이 멸종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멸공을 열망하는 애국기업에서 생활 필수품인 물티슈를 최상의 품질력으로 제작했는데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 여러분에게만 수량 한정 최저가로 판매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제품명부터 웅장한 멸공 물티슈, 제가 이미 5팩을 써보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데 손은 물론 몸 전체 그리고 얼굴을 닦아도 쉽게 울긋불긋 붉어지는 제 피부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로즈마리 잎에서 얻은 식물유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산뜻하게 정돈해주는 멸공 물티슈이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로 고민이 참 많은 제가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고요. 세계적인 독일의 피부과학 연구소에서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인증받아 더욱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멸공 물티슈는 가로 18cm,
세로 16cm로 다른 제품에 비해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해서 두께 또한 두툼한 데다가 올록볼록 엠보싱 원단을 사용해서 더욱 잘 닦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덜해서 저는 피부뿐만 아니라 식탁도 닦고 책상도 닦고 방바닥도 닦고 청소용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한 팩에 70매 들어있는 멸공 물티슈 10팩 가격이 28,000원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물론 이 가격은 우리 뉴스데일리베스트 구독자 여러분만 구입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2026년 4월 30일까지만 최저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유통기한이 최소 1년 이상 남은 제품으로 보내드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넉넉히 구매하셔서 쟁여놓으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본 영상 댓글 중 가장 상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온라인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8772-5659로 멸공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최상의 품질, 멸공 물티슈, 애국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다른 가정에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데일리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